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시중의 여론이 리성권이라는 자, 이른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가 지난 9월에 평양에서 있었던 문재인 김정은 회담 때 북한에 갔던 세계적 기업인 재벌 회장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냉면과 관련해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해서 민심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떤 정치인을 매장시키기도 하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이 대중 사회의 아주 특이점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사건 하나가 정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오늘 리성권이란 자의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하여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남쪽 예법이나 문화와 좀 다르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나온 것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리성권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언 내용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라면서도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청와대가 모르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나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다면 청와대의 정보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청와대 대변인은 북측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사실도 모르는데 어떻게 옹호를 합니까? 사실도 모르는데 지레짐작해서 변호를 한다면 알아서 긴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도무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대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환대한 것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태극기가 아니고 인공기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으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욕입니다. 모욕을 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개인이 환영을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좀 막말을 해도 참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모욕을 당한 것은 한국 기업인들입니다. 그것도 세계적 기업인들이에요. 또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심정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모욕한 것은 다른 인격체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나와가지고 그 정도는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할 성격이 아닙니다. 거기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 등 이 세계적 기업인은 모욕을 당하면은 명예훼손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리성권의 사과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가 있지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은 개인의 존엄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헌법 10조를 이분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받은 것과 한국 기업인들이 모욕을 받은 것을 서로 상쇄할 수 없다 이거죠.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논리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리승권이라는 이자는 막말을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지난 5월 17일 뭐라고 했느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북한이 중단을 시킨 다음에 이자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주 깡패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취한 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필요한 수습 대책을 세울 대신에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나 운운하면서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조폭이고 대한민국 정권을 부하로 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이자가 또 나왔는데 기자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어떤 질문을 하니까 리승권이라는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질문이 진행되어야 하고 뭔가 불신을 조장시키고 오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질문한 기자에게 소속을 물었습니다. JTBC라고 하니까 이자는 손석희 선생이랑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뻔히 알면서 나한테 해소됐느냐고 물어보면 됩니까?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 순회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기자를 조선중앙통신 기자나 노동신문 기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막말의 전력자를 굳이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사실관계도 확인되기 전에 굳이 이렇게 알아서 기는 식으로 변호를 해준다면은 아마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방공 자유 노선에서 전선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조사하고 전직 두 대통령은 합치면 징역 한 40년 넘게 구형 선고를 하면서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들뻘 되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 부하에게까지 이렇게 불종적인 자세를 취합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짐작하지 못한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은 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주의자라든지 극좌 운동권 출신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에 서면은 증오심도 생기지 않고 적개심도 생기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야기만 나와도 화가 납니다. 이런 다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김정은과 그 부하들에게 계속 이런 식의 자존심 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를 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김정은을 감싸고 돌면은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누굽니까? 전쟁 범죄자, 테러 지령자, 반인도 범죄자, 반국가단체 수괴 아닙니까?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세 번째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민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 된다는 뜻 아닙니까? 민주는 국민이 주인. 인권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그런데 어떻게 독재 정권인 한 번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힌 적이 없는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작아집니까? 김정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